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뉴스입니다.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격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현 정권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인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일단 맞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오민나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성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지 하루 만에 짧지만 매우 이례적인 강한 단어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건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품위와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끌어들이는 것은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도 넘어선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야당은 문 대통령 발언이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분노가 검찰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지시하며 확전을 피했습니다. OBS 뉴스 오민나입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의 피겨스케이팅 페어와 여자 아이스하키 외에 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스키에도 선수를 파견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희범 대회 조직위원장은 내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열리는 평창 4자 회의 참석차 스위스 로자드로 출국하기에 앞서 남북 체육 실무자들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선수들의 파견 규모도 남북 간에 합의됐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북한 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이 해외에서 맹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IOC와 공유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김일국 북한 체육상 겸 민족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현지 시각으로 내일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 본부에서 열리는 남북한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내일 한국 대표단, 북한 대표단과 회담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보낼 북한 선수단 규모와 참가 종목, 국기, 국가 등을 논의합니다. 이 회의에 우리 측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IOC 선수위원이 참석합니다. 지난 17일 남북 실무회담에서 평창올림픽 응원 활동을 보장받았던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가 170명가량의 응원단 파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조총련의 응원단 파견은 3차례로 나눠 각각 4박 5일씩 진행될 예정으로 이미 각 지부 등을 통해 참가자 모집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또 남북이 합의한 230여 명 규모의 북한 응원단과도 공동으로 개폐회식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일정에 참가할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조총련 응원단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441명이 입국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어제 통합선언 후 첫 공동행보로 청년들과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양당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최저임금, 4차 산업혁명, 교육개혁, 가상화폐, 개헌 등을 주제로 청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두 대표는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점점 늘려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지하 주차장 벽, 이정표 기둥 등과 부딪히는 차량 사고가 밤사이 잇따랐습니다. 밤새 사건 사고 유승열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도로 한가운데 뒤집혀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추돌한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1살 이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1시쯤에는 57살 A씨가 차량을 몰고 경기도 고양시 백병원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다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나 구급대원의 응급 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당시 의식을 잃은 A씨는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어 차량 뒷바퀴가 완전히 마모됐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유압 장비를 동원해 찌그러진 승용차 운전석의 문을 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구조된 승용차 운전자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어제 오후 7시 47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BMW 승용차가 이정표 기둥과 정면 충돌하며 승용차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7분쯤에는 경기도 하남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나 9,8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은 기계와 목공 자재 등 공장 내부를 모두 태우고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27일부터 전국 공사장 300여 곳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495대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 16일까지 장비 불량 등 3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워크레인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업자 특별 안전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등 현장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었으며 마스트 연결핀 규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볼트 조임 상태가 불량인 곳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 건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했고 2건은 사용 중지, 2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정부는 경유차 가운데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화물차와 버스, 학원차 등에 대한 특별 단속과 배출가스 원격 측정기를 활용한 수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도로 난림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청소차 운행 횟수를 하루 2회로 확대하고 미세먼지 배출 핵심 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산업부문에서는 먼지를 사업장 배출 총량제 대상 관리 물질에 추가하고 수송 부문에서는 신규 노선에 CNG 버스를 도입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우리은행 직원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은행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전 은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우리은행 직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30여 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이 전 은행장을 소환 조사한 뒤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희대가 특혜 입학 논란이 일고 있는 아이돌 가수 정용화에 대해 입학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희대는 실무회의를 열고 정 씨에 대한 입학 취소와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학과장 이모 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용화는 최근 면접 없이 경희대 일반대학원 박사 과정에 입학한 사실이 밝혀지며 무리를 빚자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세청과 서울시도 불법 행위 차단에 나섰습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가가 경기도의 2배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최고 수준의 단속을 무기한 펼치기로 한 가운데 국세청도 추가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미 633명에게 1천여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한 데 이어
새로 532명에게서 아파트 거래 과정에 탈세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현장 정보와 자금 조달 계획서 등 유관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탈세 여부를 전수 분석해 나가고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들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수사권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당하거나 쫓겨나기까지 하는 공무원과 비교해 눈에 띄는 단속 효과가 기대됩니다. 저희가 압수수색도 가능하고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훨씬 향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전담수사팀과 자치구 합동으로 불법 중개나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무기한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어제 공식 개장하면서 세계 선도공항을 향한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비 장애 등으로 일부 여객기의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어스름 새벽, 필리핀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인천공항 제2터미널 계류장에 들어섭니다. 제2터미널에 첫 발을 내딛는 승객도 역사로 기록됩니다. 첫 주인공이 된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많은 분들께서 여행하실 때 좀 더 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터미널까지 오픈돼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의 공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4조 9천억 원이 투입돼 8년 만에 완공된 이 터미널이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셀프 체크인, 자동 수화물 위탁 서비스, 원형 검색대 등 첨단 IT 시설을 무장하면서 입출국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생각보다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그다음에 좀 친절하게 해주시고 해서 수속 금방 밟을 수 있어가지고 좀 편리하게 이용했어요. 일부 노선버스가 2터미널을 정차한 뒤 1터미널로 이동하는 탓에 터미널을 착각한 승객도 있었습니다. 아주 적은 분들이 1터미널로 가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셔틀버스로 지금 2터미널로 모셔오고 있습니다. 장비 장애, 기기 결함 등으로 첫날부터 출발 지연 사례가 빚어진 게 오게티. 7시 55분 첫 출발하는 마닐라행 여객기가 청소 작업이 늦어져 15분 뒤에 이륙하면서 후속 여객기들의 출발도 미뤄졌습니다. 탑승권 리더기에 장애가 발생해 출발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되거나 기기 결함으로 6시간 이상 승객들의 발이 묶이는 등 예기치 않은 차질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떡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업소 480개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에서 93명이 투입돼 불량 식자재 사용 여부와 유통기한 미준수,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위법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입건 등 엄단 조치할 방침입니다. 지인을 납치해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서울 청담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31살 김모 씨를 납치해 경기도 광주시 한 펜션에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31살 오모 씨 등 4명을 체포했습니다. 오 씨 등은 김 씨가 스포츠 토토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현금 10억 원을 요구하다 김 씨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당직 간호사 2명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두 간호사는 신생아 5명에게 지질 영양제를 투약하면서 사망한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질 영양제 1병을 신생아 5명에게 나눠 주사해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지침을 어긴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일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한 날들 보내셨을 텐데요. 밤사이 대기 정체가 원활해지면서 오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영남 지역은 오늘도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전국의 먼지 농도 매우 나쁨까지 예상되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평소보다 다소 춥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낮 기온은 다시 어제만큼 포근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5도, 인천은 3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돼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은 낮에도 먼지와 뒤엉킨 연무가 남아있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의 낮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다시 영하 13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밀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O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